다가오는 65회 한능검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뭐냐면요, 최근 기출 3회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6번에 걸쳐서요, 최근 기출 3회의 모든 선지를 분석을 할 거고요, 최근 기출 3회의 모든 문제를 시대 순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요, 먼저 1번 문제는 선사시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정해져 있죠. 1점짜리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64회 시험에 신석기 시대가 나왔기 때문에요, 신석기 시대는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데, 요즘은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새 출제 이론이 같은 거를 반복해서 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요, 뭐가 됐냐면요, 이번에는 청동기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안 그러면은 구석기가 나올 텐데, 구석기 같은 경우는 아주 쉽습니다. 지문에 뭐가 주어지냐면요, 주목도끼가 항상 주어졌고요, 답은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청동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청동기 시대에 계급사회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계급사회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지배자의 무덤인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농사를 하면서 반달돌칼을 사용했었다. 요 정도 아시면 청동기 시대의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파형 동검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문이 토기, 이렇게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항상 그랬었죠. 농경과 목축이 되겠고요, 갈돌과 갈판, 이게 바로 간석기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가락바퀴로 옷을 입었었고, 빗살무늬 토기에 저장을 했었다. 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세형농검, 철제농기구,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붓,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항상 오답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62회부터 직전 시험이었었던 64회까지 모든 문제를 풀 거고요, 기출 선지의 하나하나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한능검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미리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이라든지 이 직전 기출 같은 경우는 6개의 정답을 가지고서 다시 정답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답이라든지 정답, 선지들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 이거야말로 고득점을 맞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한다든지 오답 노트를 통해서 꼭 머릿속에 꼭꼭 새기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2회를 보시면은요, 제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것들이 있죠. 유적지 외우면 이거 정말 메모리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계급 발생, 벌써 청동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에서 골라두면 되는데, 아까 봤던 것 중에서 비파형 동검이 있었고요, 세형 동검은 철기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이 바로 지배계급의 무덤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 해당 것들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달돌칼, 요게 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62의 문제를 꼭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글 나왔네요.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깊이가리가 처음으로 했다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는 바로 6세기 지법진 무성 지증왕 때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오답으로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철제농기구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기가 되겠죠. 가락바퀴와 뼈바늘,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옷을 해 입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 청동기 시대 계급사회 비파형 동검 고인돌 꼭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붙여서 반달 돌칼까지요. 자, 63회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이런 거 보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랬었죠.
연천군의 전곡리 이런 거 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석기가 나왔을 때 본문에서는 오직 하나 주목도끼를 주어지고요. 밑에서 동굴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디가 있나요?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가 또 나왔네요. 쏘를 이용해서 깊이가리를 했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지증왕 때부터고요. 이게 일반화된 거는 고려시대가 될 텐데 이거 한능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처음으로 토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신석기가 되겠고요. 고인돌 꼭 봐주셔야 됩니다. 고인돌, 비파형 동검, 반달 돌칼, 요 세 개가 바로 계급사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세형동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배웠었냐면요, 철기시대 오답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4의 문제를 보시면은요, 여기 신석기 나왔네요.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농경 정착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답에서 신석기와 관련된 거는 가락바퀴와 뼈바늘, 요게 가볍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또 깊이갈이 나와 있네요. 예, 철기 이유가 되겠죠.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요, 6세기 지증왕 때 기록이 최초로 난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발량전, 명도전, 최초의 중국의 돈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철기시대다. 오답으로만 나왔었고요. 청동방울이기 때문에 청동기고요. 세형동검, 비파형동검은 청동기, 세형동검은 철기가 되겠습니다. 비파형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점짜리 한 문제를 가볍게 맞히셨고요. 그 다음으로 2번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거기를 보시면은 고조선이 이제 다음 주제가 되는데요. 다음에 보겠지만 최근 5회에서 고조선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출제용까지 교체가 되고 이러면서 문제가 고조선에서 안 나왔는데요. 고조선에서 보통은 그 이전에는 3회 내지 4회 한 번씩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나올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조선과 관련되어서는요, 세 개로 일단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거기 당군조선, 위만조선, 망한조선 이렇게 보시고요. 당군은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 뭐가 있다라 그랬었죠?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준왕, 손자가 있습니다. 당군 할아버지, 아버지, 부왕, 준왕. 그렇기 때문에 부왕, 준왕이 나왔을 때가 당군조선이 되는 거고요. 왕 혼자서 살 수 없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신하들, 상대부 장군이 있고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당군 할아버지하고 부왕, 준왕, 아빠하고 할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손자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네요. 연나라와 대립했었다. 요 선지가 나오면은 당군한 겁니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손자하고가 연결돼 있다. 연나라 대립했었다. 연나라 장수 징계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간에 연나라와 대립했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바로 뭐가 되느냐면요, 중국에 유이민이 내려온다라는 거죠. 위만이 내려와서 누구를 내몰고요? 바로 앞에 있었던 부왕 다음에 손자였었던 준왕을 내몰고서 지가 왕이 되는데 뭐는 잘했다고요? 정치는 잘했습니다.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해서 제일 어려운 선지 나와 있네요. 진번, 임둔이라는 옆에 있는 국가들까지 복속을 했었다. 이렇게 세력이 커졌었는데 뭘로서요? 중개무역으로. 그래서 중개무역을 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의 한무제가 되겠습니다. 한나라의 무제가 우거지 같은 왕인 우광을 없애고 다시 말해서 한사군을 설치하게 된다.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가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위만조선이 중개무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개무역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가 있고요. 앞에 바로 당군 할아버지 다음에 부왕, 준왕, 상대부 장군, 그 다음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연나라와 대립했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꼭 보세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는 5회에 나오지 않고요. 59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당군조선이라는 선지가 나와 있고요. 아닙니다. 지문이 나와 있고요. 밑에서 무천, 동무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동해의 제천행사가 되겠습니다. 소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한, 시옷 이렇게 연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12배로
배상을 했었다. 여기는 부여가 되겠고요. 부여에서 내려온 고구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그렇죠. 상가, 고추가 이러는데 여기서는 상가, 대로 패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나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고구려에 있어서의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구려에 제가해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우가 저가구가 이거는 부여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부여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우가 저가구가는 부여고요. 상가는 고구려다. 그래서 이 고구려를 비롯하여 여러 가들이 고구려를 비롯하여 그래서 상가를 비롯하여 여러 가들이 회의를 열었다. 그래서 여러 제자를 세워서 제가회의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고구려의 귀족회의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나와 있네요. 연가 대립했었다.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연결을 하고요. 미쳤네요. 할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연결을 하고 아빠하고 손주하고 연결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단군조선 때 제일 앞선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군조선이라든지 고조선에 관한 문제가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5번을 건너뛰었습니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조선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 나라는 나올 수 있거든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뭐가 나왔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만이 61회 때 나왔었고요. 62회, 64회가 부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부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바로 직전에도 나왔고 전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부여는 원래는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제위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우가 저가 구가가 거기 써져 있고요. 그 이전에는 마가우가 저가 구가라는 말을 안 줬었는데 그냥 가들이 통치했었다. 뭐를? 사출도를 이랬었는데 처음으로 63회에서 마가우가 저가 구가를 선제해 줬었고요. 64회 이제 지물로 주면서 부영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고라든지 부영 이 정도는 혼자서도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순장, 아까 12배 변상 한번 나왔네요. 부여하고 부여에서 내려온 고구려 애들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대가 중에서 상가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해의, 그 다음 서옥제, 농맹, 부경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옥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옥같이 소중하다. 뭐가요? 민며느리가 미리 온 며느리, 민며느리가 옥같이 소중하고요. 가족 공동 무덤에서 뼈도 옥같이 소중하다. 이 두 개를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옥저하고 사만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큰데요. 출제위원이 바뀌어서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군장들이 중요한데 옥저, 동해 둘 다 삼로읍군이 군장이었었다. 요거는 한번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여, 마가우가, 저가, 구가, 고구려가 뭐였었죠? 상가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었던 옥저라든지 동해 같은 경우는 읍군 삼로 이렇게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책화, 책임지고 화를 당한다. 남의 구역을 침범을 했을 때 동무 이렇게 외웠습니다. 당군, 가마, 바로키는 세트로 나오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만지남, 변화를 합쳐서 사만이라고 그러고요. 사만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는 목지국이 되겠습니다. 신지읍차 보세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뭐니 해도 소도가 되겠습니다. 신성구역. 그 다음에 그거를 다스리는 사람이 청군이 되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계절제는 잘 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안에서는 덩이새가 많이 나와서 낭랑과 왜 수출을 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가야의 특징으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이새, 철을 많이 수출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낭랑,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낭랑은 언제 나왔냐면요.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한사군이 설치가 됐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유일한 한사군이 바로 낭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문제 3개 풀겠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여기는 보통 2점짜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62의 문제 연고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부역 계속 나왔었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정삼에 모였다.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온 거 제가의 상가, 고구려의 군장들의 회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삼회의 같은 경우는 백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백K 같은 경우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출도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마가우가 저가 구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임지고 화를 당한다. 동해가 되겠습니다. 동무. 그 다음에 책화. 범금팔조. 가장 많이 나온 고조선에 관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소도는 신성구역 사만이 되겠습니다. 62회가 부여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63회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예, 책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군가마 바누피 이런 것들도 동해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하나 봐두시고요. 읍근 삼로 같은 경우도 옥저하고 옥동자는 불상에서 옥저가 위에 있고 동해가 밑에 있는데 말씀드렸죠. 한능검에서는 뭐는 나오지는 않는다고요. 한능검에서 절대로 예, 지도 위치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 위치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지금 뭐 고르죠? 동해에 관련된 거를 골라야 됩니다. 소도 나와 있고요. 그렇죠? 삼한, 시옷자. 그래서 소도는 삼한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포상탈국에 난 이따위 선지 내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쓸데없는 선지고요. 이거는 가야와 관련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요?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반란을 진압하는데 쓸데없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알지 아셔야 됩니다. 김알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하고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했었을 때 박역거세 그 다음에 석탈의 김알지 이게 신라와 관련이 된다. 요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천 이게 답이 되겠네요. 동해이기 때문에요. 마가우가 저가구가를 63회에 딱 줬습니다. 처음으로 줬었고요. 이게 이제 64회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마가우가 저가구가가 바로 직전에 주고 여기에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영고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영 그래서 답이 되겠고요.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을 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 나올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고조선에서 우고왕 때 망한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중개무역을 하다가 망했다라고 외웠습니다. 정삼 또 나왔네요. 제가A 정삼A 화백K 신라 보셔야 됩니다. 책화 책임지고 화를 당한다. 동해가 되겠고요. 소도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3점을 거의 주고 있고요. 1점, 2점에서요. 이런 거 틀리시면 예, 그 다음에는 채점을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삼국 초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세기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조왕 때 동옥조 정복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저한테 강의안 이거를 신청을 하셔서 혼자서 달달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쭉 중요한 거 위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국 천왕이 나와 있는데요. 하늘 같은 왕이라고 그랬었죠. 나름 중요한데 한능검에서는 개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대법 러시안 캐시 방지법 이러면 안 되죠. 특정 업체를 거론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삭제도 안 되네요. 그래서 진대법 같은 경우는 고구려 거다. 이렇게만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2세기 고국 천왕 이런 것들은 잊어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위에 강구검에 침략을 받았다. 이게 이제 3세기에 거기 나와 있어. 동천왕 때인데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이기 때문에 아주 위쪽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나오는 게 바로 육자평. 정말 보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라고요? 백제가 되겠습니다. 백제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세기부터가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한능검의 출제 경향에서 6세기 나오다가 5세기 나오다가 4세기까지 다 나왔었고요. 언제까지 이게 다 나왔었냐면요. 62회까지 4세기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6세기로 넘어가서 63회, 64회, 6세기 문제들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6세기를 내고 5세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금 출제위원이 교체가 돼서요. 종잡을 수가 없는 출제위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지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은요, 4세기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려놨네요.
뭐를 일단 저는 알아 그랬었냐면요. 400년이라는 연도 너무나 좋잖아요. 4세기의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401년부터가 이제 5세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400년에 바로 그 유명한 강개토 할아버지가 누구를 도와준다고요? 신라를 도와준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신라에 쳐들어온 왜 쪽발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쪽발이라든지 뭐 이렇게 중국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애들이 넘어왔었는데요. 일본하고 이때 가야하고 친했었죠. 그래서 강개토 할아버지의 군대 공격을 당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가야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의 가야가, 지금 이제 가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그때 당시에 정기가야연명이었는데요. 금강가야, 김해 김씨, 제가 김해 김씨라고 그랬죠. 김수로 왕이었었던 금강가야, 김해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강개토 할아버지 군대가 김해를 치게 되는 거고요. 금강가야가 세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후기 가야연맹은 뭐 중심이냐면요. 산악지대에 있었던 고령 중심의 대가야로 이동하게 된다. 요 대목 꼭 보셔야 되겠고요. 고령과 김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언제 망했는지 요걸 오히려 더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뜬 김해의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지법진 무성에서 먼저 나온 법흥왕 때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가야, 후기 가야연맹인 고령의 대가야는 지법진 무성에서 진흥왕 때, 나중에 나온 진흥왕 때 완전히 끝장이 난다. 요거 꼭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요. 그래서 미천왕 때 낙랑군이 이제 드디어 축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근초광, 상당히 억울한 왕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유명한 왕인데 개무시를 해서요. 고작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은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천왕, 고구려의 왕을 죽였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나와 있네요. 근초광이 고국원왕을 죽이게 되는 거고요. 고국원왕의 아들내미가 바로 소수림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복수는 장수왕이 괴롭다 괴왕, 백제왕을 죽일 때 100년 걸립니다. 100년 후에 복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나왔었던 400년, 제가 642년 꼭 보라 그랬었고요. 대야성 전투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0년에 바로 강개토 할아버지 군대가 신라를 도와준 거 꼭 챙기셔야 된답니다. 이때의 띠라랑이 바로 신라의 내무랑이 되겠습니다. 신라의 내무랑이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가장 띠랬었는데 발전이 늦었었는데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나머지 보시면은요, 소수리방은 고국왕의 아들이고요, 불교라든지 태학이라든지 율령을 반포를 했었다. 요거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강개토 할아버지가 신라를 쳐들어온, 그렇죠, 외를 격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호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강개토 할아버지는 영토를 많이 넓혔죠. 그러니까 영원히 즐거웠었다. 그럴 수 있겠죠. 보셔야 됩니다. 영락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랑 때 이사금에서 마릿간으로 바뀐다. 마릿간은 마국간 이렇게 보이지만 징기스칸 할 때의 칸이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보여준다. 포상 8국의 난 꺼지라 그러세요. 가야와 신라 연합하여 반란을 진압했었다. 이런 쓸데없는 선지 앞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을 낙랑과 외 수출을 했었다. 덩이세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수왕이 드디어 평양으로 내려와서요. 남쪽에 있었던 신라와 백제를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로왕이 죽게 되는 거고요. 계로왕의 아들내미가 되겠는데 문주왕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 나와 있네요.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요. 울면서 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왕 때 6세기 성왕이 되는 거죠. 지법진 무성. 배신을 당한 그 성왕이 되겠습니다. 그 성왕이 사비로 붕에 불렸고 옮겼지만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그래서 사비성에서 백제는 끝난다. 660년에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요. 남진 정책을 하면서 한강을 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계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서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지만 중간에서 편지가 털려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강개토 대양 릉비 중원 고구려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와 백제, 그러니까 평양천도가 먼저
있자. 이거에 대한 대비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요, 신라 백제의 동맹이 되겠습니다. 비늘 동맹은 꺼지시라 그러시고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혹시 나오려나요? 예. 메모리 남으면 외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라 백제의 동맹이 433년에 했지만 고구려의 장수왕이 털어서 475년에 한성이 함락이 되고요,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5세기 말 동성왕 때 결혼동맹, 그렇죠? 신라의 귀족의 딸과 동성왕이 결혼하는 것들에 의해서 나제 동맹을 조금 더 강화했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6세기 무령왕, 성왕 이런 식에 있어서의 조금 부흥기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6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세기에 고기지가 써놨죠. 지법진무성.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지법진은 신라의 왕들이 되겠고요, 무령왕, 성왕은 백제왕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고구려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구려는 기울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지증왕은 이제 지증왕하고 법흥왕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63회에 진왕이 나왔고요, 64회에 성왕이 나왔습니다. 물론 선지로는 얼마든지 활용이 되고 출제위원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안심은 안 됩니다. 지증왕을 보시면은요, 얘는 주로 이름을 바꾸네요. 신라라고 국호를 쓰기 시작했고요. 사로국에서 신라로. 사로국은 잊어주세요. 그 다음에 쏘가리를 했다라는 최초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상국을 복속을 했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울릉도, 우상국, 그 다음에 동시전이라는 시장감독기구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시선을 비롯하여 경시선은 고려가 되겠습니다. 평시선은 조선인데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흥왕은 역시 법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원래 법흥왕의 이름이 바로 불교식 왕명이 되겠고요. 우리는 그냥 법으로 보면은 율령반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원이라는 이제 신라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죠. 그래서 펌내고 싶어서 연호를 쓰는데요. 건원, 연호를 전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건양이라는 연호는 우리가 처음으로 쓰네요. 글자는. 건양이라는 연호는 을미개혁대가 되겠습니다. 1895년 양력을 세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는 더 소박한 연호를 정한다. 그래서 법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상등이라는 귀족회의장, 이거를 마련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병부를 설치를 해서 병권을 장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날까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것들 중에 하나가 김해의 금강가야, 정기가야연맹의 중심지인 김해의 금강가야를 멸망을 시키고요. 그 뒤에 진흥왕 때는 여기 나와 있네요. 고령의 대가야가 멸망이 되게 된다. 이 사실은 꼭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흥왕은요, 늦게 출발을 해서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한강을 점령하게 됩니다. 당항성에서 중국과 직접 교역을 했고요. 그래서 누구를 배신을 때리냐면은 바로 있는 성왕을 배신을 때리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랑도를 정비를 하고요, 4개의 순습이고, 왜 이런 남아있지도 않은 역사책을 그렇게 내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을 했었고 잘 나갈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계속 배웁니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근초광 때 잘 나갔잖아요. 헌능검에서는 근초광을 개무시하고 있지만 고흥의 서기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룡사를 세운 임금은 진흥왕이고요. 그 다음에 황룡사의 구축 목탑을 세운 임금은 바로 선덕여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세요. 황룡사 구축 목탑 자장의 건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웠었죠. 58회 비단과 염종의 난이 있게 되는데요. 선덕여왕 때. 그래서 여왕이 정치를 못했다. 조금 시사적이네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와 관련지어서 이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었고요. 64회에 금강가야 출신이었었던, 아까 배웠었죠. 김유신이 진압을 했었다. 금강가야, 이번 꼭 보셔야 됩니다. 금강가야는
정기가연맹의 중심지가 되는 거고요. 먼저 있던 지법진무성에서 법흥왕 때 사라진다. 멸망을 한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지법진무성에서 무령왕은 뭐니 해도 22담로 잡으셔야 됩니다. 무령왕릉이 제일 유명하고요. 묘지석, 석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돌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 나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몰아서 조선 끝나고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편에서 그림 안 나오는 것만 일단 문제를 풀겠습니다. 양나라 교류한다.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사비천도, 사비에서 부여에서 망하게 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남부여라고 칭한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그거 배웠었죠. 부여에서 내려온 고구려가 부여풍습하고 같은 12배 변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내려온 애들이 백제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도 부여가 자기의 조상, 그렇죠, 조상들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 그래서 남부여라고 칭했었다. 일시적으로 한강을 차지했지만 진흥왕의 배신이 있게 되는 것들이고요. 간산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4, 5, 6세기를 배웠는데요. 핵심은 역시 6세기가 되겠습니다. 6세기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사회경제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 통일신라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만 보냐면요. 삼국에 있어서의 고씨와 오부 출신의 귀족, 이게 바로 고구려가 되겠는데 이건 별로 안 나옵니다. 부여씨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여에서 내려와서 남부여라고 호칭을 했고 따라서 부여씨, 그래서 백제 부용운동을 했을 때 부여풍까지 꼭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박석김 아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품제 그 자체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육두품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 다음에 화랑도는 진흥왕 때 국가조직으로, 왜? 정복활동을 하기 때문에 총알바지, 총은 없었지만 칼바지가 되겠네요. 기족회의, 제가회의, 정삼회의, 화백회의 너무 중요합니다. 선지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정, 아까 6세기 지증왕 때 동시정은 시장, 감독, 기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통일신라는 다음에 한다 그랬었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최소 한 문제는 나오는데요. 62의 문제를 보시면 가야 문제가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을 쉬었습니다. 이거 뭐 보고 알아야 되냐면요. 수로왕릉, 김수로, 따라서 김해의 금강가야가 되겠습니다. 정기가연매, 그래서 덩이새, 철이 많이 나와서 외화 낭낭에 수출했다. 그게 바로 되겠습니다.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한 국가는 바로 고조선이 되겠고요. 민며느리제, 옷같이 소중한 민며느리제, 가족공동무덤, 뼈 이렇게 배웠습니다. 골품은 신라가 되겠고요. 진대법은 고구려만 아시면 된다라고 그랬었죠. 2세기 고국천왕은 메모리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2의 문제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 한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요, 이때가 이제 쭉 돌아와서 6세기, 5세기, 4세기까지 온 그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다. 고국왕의 아들내미 나와 있고요. 불교수형 나와 있고, 태학설림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율령반포가 되겠습니다. 신라에서 율령반포는 이번에 유력한 법흥왕이 되겠고요. 율령을 반포를 하고 불교를 수용을 하고요. 상대등 제도를 마련하고 병부를 설치하고 이거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정기가연맹의 중심이었었던 금강가야를 멸망시켰다. 그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평양을 수도로 옮긴 왕은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등 제도 설치, 예,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22담로 6세기 지법진 무성에서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잘 나가는 애가 되겠고요. 4세기 근초광이 되겠습니다. 백제가 됩니다. 신라는 거칠부가 국사를 언제 제일 잘 나갔을 때 6세기 진흥왕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3회에는 부여씨가 나와 있고요. 따라서 다른 것 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확한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되겠고요. 여기 녹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욕살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여곤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백제는 번금팔조 아니죠. 번금팔조는 고조선이기 때문에요. 거란도 일본도, 예, 이게 이제 다음에 정답선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해에서
대교역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태학과 경당 여기 같은 경우가 고구려와 관련되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정삼회의 계속 나오네요. 지겹네요. 제가회의, 정삼회의, 화백회의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품은 뭐만 되냐면 신라만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가나가 아니라 가나 모두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3회 문제가 되는데 다음 왕의 업적, 그래서 이제 4세기에서 6세기로 건너뛰었습니다. 황룡사가 나와 있고요.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선덕 여왕이 되는 것들이고요. 이때 건립된 황룡사 구축 목탑은 언제요? 고려시대 몽골 진입 때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국사편찬 또 나왔습니다. 우상국을 복속을 했었다. 6세기 지증왕이고요. 지증왕, 법흥왕 중요합니다. 폐강진을 설치했다. 이런 선지 내시면 안 된다라고 그랬었죠.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은요. 이거 같은 경우는 780년에 신라 하대, 신라가 개판될 때 즉위한 왕이 있습니다. 선덕 여왕이 아니라 선덕 왕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되는데 왜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급을 폐지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노급을 폐지한 왕은 바로 신문왕이고요. 신문왕이 다시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화랑도 개편 진흥왕이고요. 불교 공인 법흥왕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4회로 넘어가네요. 64회 같은 경우는 이제 경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회의까지 좋네요. 그래서 제가회의, 정삼회의, 화백회의 언제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진대법. 2세기 고국천왕 메모리 낭비가 되겠습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해장수 징계, 고조선을 주려고 지금 고조선 선지를 2개나 줬다.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한번 가서 보세요. 봉금팔조. 그래서 연나라 장수 징계가 있는데 징계는 꺼지라고 그래서요. 연만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시킨다고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아버지하고 손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나라와 대립하면은요. 무조건 이거는 당군조선이다. 이렇게 보세요. 골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되겠고요. 범금팔조는 고조선이고요. 부여씨와 팔성의 구이죠. 부여씨, 남부여라고 호칭했다. 6세기 성왕 때 되겠죠. 부여풍, 풍 걸린 왕자, 백제 부흥운동 망했습니다. 64의 문제가 또 뭐가 나와 있냐면요. 한강유역이 나와 있고요. 관산성 전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성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륵사를 창건했었다. 미륵불 그러면 궁에 미친애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는 7세기 미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무왕이 되겠습니다. 백제왕입니다. 사비가 되겠고요. 마지막 왕, 그래서 성왕이 될 거랍니다. 대야성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보겠지만 642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야성이 함락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자왕이 시켜서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고흥으로 하여금 석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4세기 근초고왕이고요. 북위에 사신을 보냈지만 중간에 털리네. 괴롭다 괴로왕 장수왕한테 죽은 애가 되겠습니다. 한성이 털리고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 이게 바로 5세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문제의 바다에 우리는 왔습니다. 7세기가 되겠고요. 한국 한능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고려에 있어서의 외적의 침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세기를 보면은 최소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많을 때는 2문제까지. 7세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642년 아까 배웠습니다. 대야성 전투. 의자왕이 술만 퍼마신 게 아니라 초기에는 잘 나갔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야성 전투에서 김춘추의 신라를 박살내게 되는 거고요. 김춘추의 딸내미 사이가 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이때 642년에 구테타에 의해서 집권을 한 바로 계소문 연시고요. 계소문이를 찾아가서 우리 한번 손을 잡을래 이랬는데 결국엔 실패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이제 당나라로 가서 나당연합이 성립하게 된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에 계속 떠들고 있는 중입니다. 642년 의자왕 김춘추 계소문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642년 전에 수나라가 먼저죠. 수당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살수 대첩은 수나라와 싸운 거고요. 안시성 전투 645년인데 연도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살수 뒤에 안시성 전투는 영화도 있었기 때문에 설현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당나라 쳐들어올 때가 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수나라 살수대첩 나와 있고요. 을지문덕이 나와 있고요. 당나라 천리당성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에 대한 강경책을 누가 했다고요? 계소문이가. 그래서 안수정 전투는 그 다음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대야성 전투. 제가 앞과 관련지어서 연도 2개 외우라고 그랬죠. 400년 뭐가 되는 거죠? 광개토 할아버지가 내무랑 신라를 도와준 거, 금강가가 약화된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장의 백제 신라와 대승을 거두고요. 영계소문 찾아갔지만 김춘추와 회담이 결렬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여기 나와 있네요. 660년에 멸망을 하고 668년에 고구려 운동을 하고요. 또 8년 후에 676년에 매소송 기벌포 전투에 의해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제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 멸망은 개백이 역시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소삼성, 마지막 성인 사비성이 함락을 하고요. 웅진도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백제 부흥운동이 3년 정도 있게 되는데 이름들이 별로 벌레 이름 같습니다. 도침, 복신, 흑치상지, 그 다음에 하필이면 풍걸린 왕자, 부역풍을 세워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성공하지 못하고요. 마지막 전투가 바로 외가 도와주러 왔었던 백강전투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같은 경우는요, 안동도부를 설치를 하고요. 요즘 선지에 나당 전쟁 이후에 이제 평양에서 요동지방으로 옮겨간다. 이런 선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고구려 부흥운동은 기억자 들어가는 애들, 고현무, 건모장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안승에 지금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그 안승해가 아니라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되게 된다. 고구려 부흥운동인데 신라가 도와줘서 백제 땅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게 된다. 이것도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기 보시고요. 이제 드디어 문제를 풀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네요. 62회에 3점짜리 문제로 나오고 있고요. 거의 항상 나옵니다. 개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제 멸망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660년 정도가 되겠고요. 건모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백제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이 있다 그러면 답이 될 텐데 여기 답이 되겠네요. 복신과 도침이 왕자풍, 부역풍을 내세워서 하게 된다. 따라서 부역풍이 들어간 고기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안동도부를 요동으로 옮겼다. 이거는 매기전투 이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간산성 전투에서 패했다. 이거 같은 집업진 무성에서 성왕, 진흥왕의 배신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고요.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을 격파를 했었다. 여기 같은 경우는 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춘추가 당나라와 군사동맹을 체결했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백제 멸망 전이 되겠습니다. 이 선지가 이제 또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642년에 찾아가서 안 되고 6년 후가 되는데 6년 후까지는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63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도 한 잔 마시고요. 거기를 보시면은요, 4번 문제가 나왔는데 개백장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제 멸망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660년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연도 나와 있네요. 여기 660년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연표는 뭐냐면은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나를 가볍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살수대첩 나와 있고요. 대야성 전투를 기준으로 살수대첩, 설현이의 안시성 전투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동도부는 668년, 그렇죠? 매기전투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닙니다. 안동도부 설치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고요. 이게 안동도부가 뭐 하는 거요? 요동으로 옮기는 거는 기벌프 전투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가 건국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이거 똑같이 또 순서기 때문에 3점짜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시성 전투 드디어 떴네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고구려 집권층의 분열에 의해서 멸망할 때가 됐나 봅니다. 고구려도.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줬냐면은요. 안시성 전투를 줬습니다. 이거 645년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64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유다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구려 부흥운동이 아니라 고구려 멸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게?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수리망 택도 없네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근초광한테 애비 죽어서, 애비라고 해도 되나요? 예, 고국원왕 죽어서 그 이후에 이제 소수리망이 을 하게 준비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진흥왕이 대가야, 이거 너무나 좋다 그랬습니다. 금강가야는 법흥왕. 그 다음에 살수대첩에서 대승을 거뒀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느냐면요, 안시성 전투 전이 살수대첩이 되는 거죠. 641일 기준으로 해서요. 김춘추가 당과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그 이유가 될 텐데요. 여기가 안시성 전투 전인지 안시성 전투 이 사인지는 일단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648년인데 그걸 안 외운 채로 본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근초광이 나와 있습니다. 고국원왕 전사. 이거는 사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는 4번 선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42년 후에 6년 후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안시성 전투 전인지 후인지 우리 논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고구려 멸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당과 군사동맹이 체결이 됐겠죠. 그래서 하간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중대하고 하대,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통일신라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요. 신라 중대가 있었고요. 하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780년입니다. 그렇죠? 해공왕이 죽으면서 하대가 시작이 되고요. 그때 올랐던 왕이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앞에서 한번 배웠네요. 선덕왕 때 폐강진 쓸데없는 거, 보상팔국 가야하고 관련된 쓸데없는 선지들 그래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780년의 개판이고요. 그 전에 중대가 되겠습니다. 무열왕 나와 있네요. 김춘추. 그래서 우리는 김춘추가 나오면 642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열직계가 처음으로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무열직계가 쭉 내려옵니다. 아들내미 문무왕, 손주 신문왕. 우리 아까 배웠네요. 당군 할아버지 부왕준왕 이러듯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정부 감찰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내미는 뇌사정까지 점점 강해지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열왕 때 백제를 멸망을 시키고 문무왕 때 삼국통일을 완성을 하고 대항왕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무왕의 아들내미가 신문왕이 되는데요. 신문왕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요즘은 집에서 신문을 안 보기 때문에 9시에 출근해서 신문을 본다. 그래서 신문왕은 구하고 관련이 된다. 구주오소경, 구서당 10정 이런 거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가문사가 나오고 있고요. 위야부동 13부는 너무나 어려운 선지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노급해지, 그 다음에 관료전 지급, 흠도리연합, 반란은 또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란 챙기셔야 됩니다. 흠도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흠도리가 누구였습니까? 왕의 장인이었는데 왕의 장인을 박살내주고 전제왕권을 강화한다. 개판되는 계기는 김헌창의 난이 되겠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영락, 강개토 할아버지의 연호, 권원, 법흥하능의 연호. 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등 제도는 법흥왕이 되는데 귀족회의의 짱이기 때문에, 화백회의의 짱이기 때문에 세력이 내려가고요. 대신 왕의 시중들은 시중의 권력이 강화된다. 상수리 제도 같은 경우는 인질 제도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고려 태조의 기인 제도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여군지, 욕살 이런 선지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하대 드디어 개판이 나오고 있네요. 780년에 해공왕이 암살이 되고요. 선덕여왕이 아닌 선덕왕이 즉위를 하는데 앞에 쓸데없는 선지 폐강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왕이, 누구나는 아닙니다. 진골 귀족들이 왕위 탈전을 하고요. 헌창이 반란이 있겠습니다. 이제 공주 이런 것까지 새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뭐 틀려도
80점 맞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넘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빼도 되지만 아까 공주, 웅진이었었죠. 한성 털려먹고 누구요? 계로왕의 아들내미인 문주왕이 옮겼던 그 공주가 되겠습니다. 헌창이는 개판되는 계기, 흠돌이는 전제왕권이 강화되는 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에서는 호족이 성장을 하고요. 상대 등 뜨고 노급이 부활을 하고 요거 보셔야 됩니다. 독서 상품가, 독서에서 공부한 애들 출세시켜주겠다. 귀족 애들 공부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귀족이 반대해서 실패를 합니다. 신라 하대인 거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족들 들고 일어나고요. 제일 유명한 애가 바로 장보고가 되겠고요. 청해진이 나오면 장보고가 되겠습니다. 법화원, 장보고가 세운 절 계속 나오고 있네요. 요즘 들어서 장보고의 나는 신라 하대다, 이렇게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육두품, 그 다음에 풍수지리와 선종이 유행을 한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선종, 참선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참선인가요? 아닙니다. 농민반란은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난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적고적고나는 하필이면 눈에 띄게 붉은 바지를 입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역시 진성여왕 때가 되겠습니다. 사회경제를 보시면은요, 앞에 요거는 했습니다. 부여시 기억나시죠? 예. 진흥왕 때 화랑도, 정삼회의 너무 많이 했고요. 밑에만 보겠습니다. 촐랑문서, 통일신라 시대의 구주 오소경 중에 하나였었던 이거 같은 경우는 서원경이 되는데 그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세금 징수를 위해서 통일신라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3년마다도 너무 사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국제무역왕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이 국제무역왕이고요. 뭐 같이 곁다리로 나오는 게 당항선이 되겠습니다. 역시 고려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그랬냐면요, 병난도가 되겠습니다. 조선은 국제무역왕이 없습니다. 사치를 싫어했기 때문에. 자, 문제 풀겠습니다. 많이 오고 있네요. 지금 얼마 정도 했을까요? 한 50분 했나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 자, 62의 문제를 보시면은요, 흠돌이 나와 있고 국학 나와 있고 구주 오소경, 그렇죠? 구가 들어가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신문왕이라고 배웠었고요. 신문왕이 다시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노급 폐지했었다. 이게 가볍게 답이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마립간이라는 칭호, 마국간, 징기스칸이기 때문에 세졌다. 누가요? 그 강계토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랬었죠. 그래서 내무왕이 되겠고요. 우상국 복석, 지증왕이 됩니다. 지증왕 보셔야 됩니다. 이름 바꾸네. 그 다음에 하랑도, 진흥왕이 되겠고요. 2차 돈의 순교, 이것도 법흥왕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촐랑문서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민정문서, 뭐 오서경 중에 하나인 뭐 서원경 이렇게 나와 있네요. 꺼지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낙랑과 외 철을 수출했었다. 경희세, 가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환도 되는데 요즘 선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경, 고구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은병이라는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려의 화폐가 되겠습니다. 솔빈부의 말, 너무나 중요한 발해,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울산한 당성 떴습니다. 이거는 신라의 국제무역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4의 문제를 보시면은요, 뭐가 나와 있냐면은요, 여기 선덕왕, 뭐 해공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해공왕이 암살이 되고 선덕여왕이 아닌 선덕왕이 즉위를 하면서 개판의 시기가 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해진은 바로 그 개판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해공왕이 암살이 된 거는 그 이유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작이고요. 최치원의 시무책 10여 조가 나왔다. 그래서 요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신라 하대의 상황이고요. 흠돌이 반란은 중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헌창이 반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황룡사 구축 목탑이기 때문에 아까 배웠습니다. 선덕 여왕이라고 배웠었고요. 세속 5개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진평왕 때가 되는 것들인데요. 그것들은 잘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드디어 이제 후삼국이 또 나왔네요. 한 문제는 또 돌아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 다음에 신라의 항복, 그 다음에 1, 2천 전투, 그러니까 공고하게 항일한다. 이거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백제가 먼저 나오고요. 후백제 그러면 견훤이고요. 전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전주가 수도인
거의 한국사의 유일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공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신순겸을 죽이면서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혜왕도 죽이고요, 경순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당과 5월이, 이거 잘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잘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견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견훤이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왕건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후 고구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철원의 도읍을 하고, 얘는 미륵부를 숭상하는 미친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 태봉, 이름도 마구 왔다 갔다 하고요. 미친애이기 때문에 미칠 광자를 써서 광평성, 광군, 거란, 크게 난동을 부리는 거란 미친애들을 막기 위해서 광군, 광군사,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광평성은 역시 궁예가 되겠습니다. 미륵부를 절처를 했었고요. 고려가 되는데 공고항일에서 공산전투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고창전투, 이게 안동이죠. 그래서 안동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뒀고요. 경순왕이 항복을 해서 가볍게 접수를 하고요. 신검과 1, 2천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네요. 문숙예인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배웠었기 때문에 고려 중기의 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신라국을 없애 경주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신라가 없어졌네요. 그 다음에 김부를, 경순왕을 시급으로 거기에 하사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흑장. 그래서 이거는 고려 태조가 되겠습니다. 고려 성종 때 그 유명한 의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12목 설치, 고려 성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칠제라고 했을 때 문숙예인에서 예절 바른, 교육을 시켜야지 예절 바르게 되죠. 그래서 예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중풍, 연호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락, 영원히 즐거웠다. 강개토 할아버지 소박하게 연호를 정한다. 권원, 버풍항. 그 다음에 광덕중풍은 광종, 고려 광종. 전시가 제도를 마련한 왕은 경종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꺼지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63의 문제를 보시면은요, 완산주 나왔네요. 그 다음에 경양 죽이고, 뭐 금산사 유패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얘는 견훤이 되겠습니다. 공산전투, 이거 같은 경우는 견훤이 승리한 전투고요. 신순겸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미륵사를 창건했었다. 무왕이 되는 거고요. 백제. 그 다음에 후당과 5월이 나와 있네요. 견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훤, 요거 답이 되겠네요. 험돌이, 그러면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왕이 장인이었었던. 그 다음에 철원으로 천도했었다. 뭐 마진, 태봉, 이런 애 같은 경우는 미친애. 그래서 궁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64회, 바로 직전 문제 같은 경우는 송악이 나왔고, 마진, 미친애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답 같은 경우는 미친 광평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후당과 5월은 견훤이 되겠고요. 우상국, 6세기 지정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도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충목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계와 개병로서는 앞으로 개혁했지만 고려 태조가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64의 문제에서, 이거는 원래 이쪽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정답이요, 선지가 이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됐는데, 금강가의 마지막 왕존의 후손이다. 너무 어려운 지문이 되겠습니다.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에 기여했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오답선지가 됐었답니다. 얘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요, 김유신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담과 염종의 난을 진압했었다. 이게 선덕교황, 왕이 정치를 잘못한다 그래서요, 요게 답지가 되는데 58회의 오답선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었다, 이렇게 나온 거는 건모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지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의 등주를 공격했었다, 무왕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장문유기 때문에 이것도 뜬금없는 선지죠. 그래서 이것도 제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1, 2천 전투, 아까 배웠습니다. 고려 왕건이 되기 때문에 3번 아니면 4번인데 4번에 손이 더 갔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능검 시험에서 계속해서 심화체제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왔다는 발해가 되겠습니다. 발해도 특징이 있는데요, 좀 쪼잔한 왕들이 내다가 대조영에 관한 문제를 내고요, 그 다음에 무왕에 관한 문제도 내고 문왕에 관한 문제도 내고, 남아있는 거는 이제 선왕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선왕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왕, 문왕입니다. 그래서 무왕이 형이고요, 문왕이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인대건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인한, 대응, 건 연호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락부터 시작해서요, 건원 배웠었고요. 광덕, 중풍은 조금 뒤긴 하지만 선지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대건, 그래서 대흥이라는 연호를 썼던 거는 무왕이 되겠고요. 수도를 상경으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신라도, 거란도, 일본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결을 했었다. 꼭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딸내미들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무왕 같은 경우는 싸우기 때문에 흑수말가를 공격하고 당과 대결을 했고요. 장문유를 하여금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했었다. 요게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 선왕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선왕 때는 오경 15부 62주하고 가장 잘 나갔었기 때문에 해동성국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라고 했었기 때문에 요거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는 오경 15부 62주가 중요하고요. 대내상 주자감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감찰기구였었던 중정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는데 유리한 점은 고려, 구강, 온돌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재, 이게 선지에서 답으로 계속 등장을 하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거, 영광탑, 벽돌탑 나중에 보여드립니다. 상경성, 주작대로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설빈부의 말, 이게 바로 발해의 특산물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발해 문제를 보시면은요, 상경성, 평명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선지가 되겠고요. 말갈 문화하고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발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단과 5월 같은 경우는 우리 배웠었죠. 견원이 되겠습니다. 주자감이 바로 발해의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요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구서당 10정, 아까 구주오소경, 신문왕이라고 그랬었죠. 집에서는 신문을 안 시켜보기 때문에 회사에 9시에 출근해서 9시하고 관련된 거, 구서당 10정, 이거는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백회의, 정말 진리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육자평은 백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처음으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63회에서요, 대응이 나왔습니다. 인대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문왕이 되겠고요. 건원이라든지 천수 같은 경우는 고려 태조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래서 정효공주도 나와 있고요. 따라서 가왕이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라 가왕이기 때문에 바로 문왕에 대한 거고요. 이게 3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조직을 했었다. 이거 이제 나올 선왕이 되겠고요. 상경 용천부로 했었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북연의 왕을 신하로 보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유명한 고구려에서 잘 나갔었던 장수왕 정도가 되겠고, 이 선지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봉을 받았지 왕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주 강했었기 때문에요. 지린성 동모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대조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이게 바로 강대토 할아버지 400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이제 끝나갑니다. 1시간 정도 됐죠.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발해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2점짜리네요. 이것만 봐도 오경 15, 62주 나와 있고요. 설빈부의 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서 답은 거람도, 영주도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난도 아까 배웠었네요. 그 국제무역강 울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난도는 고려가 되겠습니다. 울산은 신라, 통일신라가 되겠고요. 구황작물 같은 경우는 조선이 되겠습니다. 해동통보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은병, 활과 더불어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정 같은 경우는 지증왕, 꼭 보라고 그랬었죠. 우상국, 복석.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화만 가볍게 남아있네요. 자, 문화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사진 들어가는 거는 한 번에 몰아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불교 수영 같은 경우는 소수리망, 침유왕,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원강의 세속옥계, 아까 진평왕이라고 배웠습니다. 왕은. 그래서 신라는 공인은 6세기 버풍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많이 나온 거요. 고구려만 빼고 나오고 있네요. 국사, 진흥왕이고요. 서기 같은 경우는 근초왕이 되겠습니다. 이문진의 신집은 영양가 있는 왕인 영양왕이 된답니다.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주 같은 경우는 공산성이 있고요. 무령왕릉, 이거는 벽돌 무덤입니다. 나중에 그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백제의 수도였었던 사비 부소산성에서 금동대왕료 나왔고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나왔습니다. 익산, 금마저, 안승, 보덕국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금제사리 봉용기 이거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장의 공유로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들 때는 선덕여왕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통일신라 문화의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김대문 나와 있고요. 설청, 화한계 나와 있습니다. 강수를 뒀다, 외교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원효, 남이 아미탑을 그 다음에 일심사상, 화쟁사상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상은 부석사, 화엄일승, 법계도 이건 조금 어렵고요. 부석사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의상은 화려하다, 그래서 하엄종이 될 것 같습니다. 왕호 천축전은 역시 해초가 될 것 같고요. 무구정강 대다라니 경은 이거는 불국사 3층 탑하고 관련이 된답니다. 신라하대는 선정이 유행을 했고요. 채치원 너무 많이 나왔었죠. 진성여왕에게 개혁안 10여 절을 올렸고, 격황소서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항소운한 경문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이 있는데 무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호기를 보시면요, 62에 뭐가 나왔었냐면요, 이 인물 법화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서 청해진 장보고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왕호 천축국전 해초라고 나와 있었었고요. 개혁안 10여 절 올린 사람 같은 경우는요, 채치원이 될 거랍니다. 구산선문은 신라하대에 유행을 했었는데 채증이라는 사람인데 승려인데 절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라는 거는 설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고요. 63의 문제를 보시면 다시 쓰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격황소서, 빈공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답이 채치원이 되겠습니다. 진성여왕에게 개혁안 10여 절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한계라는 거는 아까 뭐였었냐면 설총이었었고요. 청방인문표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강수를 줬다, 강수가 되겠습니다. 청해진은 장보고고요. 그 다음에 왕호 천축국전은 해초가 되겠습니다. 자, 힘내세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청해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었죠? 장보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전개된 것입니다. 신라 하대의 상황이 되겠고요. 답을 또 채치원으로 줬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걸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게 피살되었다. 780년이 되겠습니다. 선덕왕. 그 다음에 흥돌이는 이거는 신라 중대기 때문에 틀렸고요. 하대 이유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황룡사 구축목탑도 선덕여왕이기 때문에 통일 전이잖아요. 신라 상대가 된답니다. 세속 5개 같은 경우도 진평왕이기 때문에 통일 전 신라 상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대에 관한 문제들을 모두 선지를 포함하여 분석을 했고요. 이거를 반복해서 보시면 최소 9문제는 가볍게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고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